세종시가 호우 피해 특별 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복구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해 기간 고장난 수문의 관리 책임을 두고 천안시와 충남도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문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산시가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유바이크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중으로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용역 결과가 늦어지면서 올 연말은 돼야 운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세종시 곳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시설과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특별 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돼 복구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 청양 등과 함께 호우 피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겁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가 면제되거나 유예되고 전기나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 13일부터 평균 560mm에 이르는 비가 내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 세종시가 선포되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관내는 아니지만 인근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로 한 명의 시민이 추가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설 피해론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수목전도 등 396건의 피해가 접수돼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38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 원에 도재난관리기금 19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와 논산, 부여, 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 원을, 천안, 보령, 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천안 지역 5위 농가들의 수해 소식 전해드렸죠. 일부 농민들은 수해의 원인으로 고장나 있던 수문을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행정당국은 수문의 고장 시점조차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도는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병천면의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지난번 장맛비로 하우스에 물이 차 오이밭이 흙탕물을 뒤집어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농민들은 수해 당일 고장나 있던 수문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당국은 수문이 언제부터 고장나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고장이 언제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왜 났는지도 사실은 지금에서는 알 수도 없고. 시설물 안전법상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문의 관리 책임도 애매모호합니다. 천안시는 수문이 충남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에 있어 충남도와 시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거기 구간 내에 들어있는 수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야 돼요. 도가 관리 안 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응급복구도 거기서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사업 구간 내니까. 반면 충남도는 수문의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문이 유지 관리는 천안시가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같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하천 구역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저희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양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책임 공방을 멈추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숨은 관리와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할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공무원과 군 장병 등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넓은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관계로 진척이 더딘 실정이라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한편 18일 현재 집계된 집중호우 피해 신고 건수는 도로 유실과 나무 쓰러짐 등 모두 358건에 이르며 이 중 146건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천안시가 침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하주차장 5곳에 차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설치를 완료했다며 이달 중에 1개 단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아산시가 올해부터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당초 올 상반기 중으로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용역 결과가 늦어지면서 올 연말엔 돼야 운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아산 신도시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유바이크입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텅 비었습니다. 낙후된 시스템에 하루 평균 이용 횟수가 8에서 10회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부터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역시 7개월째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교육 실적 저조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 교육을 실시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50여 대에 달하는 자전거만 덩그러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설들의 운영 중단을 예고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 개선 계획을 통해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자전거 도로 개선과 함께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 개선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며 시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들에 대한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존폐 위기에 처한 유바이크와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여부는 올 연말이 지나서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아산페이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아산 지역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212곳입니다. 시는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목록을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사용 제한 조치 후 아산페이 구매 수요를 파악해 하반기 구매 한도 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을 이용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살 경우 최대 10%의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세종시는 신학기 준비 등에 맞춰 학생 도서 구입과 서점의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캐시백 지원 혜택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캐시백인 7%는 사용 즉시 지급되며 추가 캐시백 3%는 월 사용금액 정산 후 그 다음 달에 개인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FC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천안은 후반 4분 안양의 야구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6분 만에 김종민이 헤딩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천안은 이날 경기 무승부로 지난 8일 김천 경기 이후 3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관광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광 사업에 있어 소비자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데요.
인스타그램업을, 미코노미 등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알아봅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코노미, 미와 이코노미를 합친 말로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며 소비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조어입니다. 뭐 그런 거를 따지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거에는 그냥 아낌없이 돈 쓰니까 그런 거 굳이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성비라는 말보단 가심비라는 가격 대비 만족도로 내 삶의 가치를 위한 스스로 만족하는 소비 습관을 많이 보이는 것. 대표적인 예시로 호캉스나 해외여행 등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 있는 소비로도 평하기도 합니다. 양면성, 앰비발렌트의 앰비를 따갖고 온 거고요. 컨슈머의 수모를 따갖고 와서 앰비 슈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은 고가의 명품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 반대로 한쪽은 정말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소비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비 성향에 따라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거리가 멀어도 찾아간다는 것. 유명 맛집을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줄을 서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도 켜서 골목골목 찾아갑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프랜차이즈만 즐비한 곳이 아닌 각자 개성이 뚜렷한 매장들이 잔뜩 모인 곳. 자신을 표현 가능한 가치 소비가 가능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갈 만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다 보면서 지나가는 편집샵이나 카페 같은 데 들르면 더 정보가 많아져서 미리 적어뒀다가 오는 편입니다. 그냥 제 만족도가 더 중요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치, 거리, 가격은 MZ세대에게 더 이상 소비의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소비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곳, 즉 다양한 콘텐츠와 특색을 갖춘 곳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남 당진에선 최근 삽교호 관광지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 놀이공원에 설치된 낡은 대관람차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관광객들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선 이번 기회로 관광객들이 좀 더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 한범호 기자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 대관람차가 돌아갑니다. 보기 드문 이색적인 풍경에 논두렁뷰 대관람차로 불립니다. 관람차를 직접 타봤는데요. 창밖을 보면 막 모내기를 마친 푸릇푸릇한 눈이 뒤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자 탁 트인 서해바다도 등장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동심을 자극합니다. 대관람차는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설치된 겁니다. 놀이공원 측이 8년 전 고철 가격 수준으로 사들였는데 복고를 즐기는 이른바 레트로 열풍에 SNS 사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함상공원에 배치된 낡은 퇴역구남 2척까지 MZ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삽교호 관광지를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낭만과 추억이 있는 삽교호 관광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지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광객 대다수가 주말이나 휴일에 잠깐 머물고 떠난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또 위생적인 부분, 또 화장실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한동안 머무르셔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셔도 삽교호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주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해상체험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삽교호만 들렀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그 수단으로는 장고항, 외목항으로 사람들 발길을 잡아두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당진시는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35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인도와 주차장을 마련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관광지 재단장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캠핑 인구 700만 시대, 경상북도가 지역 소멸 해결책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캠핑 1번지 구축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보도에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의 한 어촌마을. 인구 소멸과 고령화의 주민들이 택한 대안은 법인 설립이었습니다. 70명의 마을 주민들이 발기인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됐고 수익의 20%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환원해 어촌마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캠핑 사업이 본격 시작됐고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 레저 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마을 주민들인데 소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운영만 하면은 앞으로 소득 창출이 10배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북에 현재 등록된 캠핑장은 400여 곳. 경기와 강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캠핑 기반 시설을 갖췄습니다. 우선 계곡하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그 두 개가 같이 갖춰져 있으니까. 경상북도는 이 같은 환경 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캠핑 1번지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캠핑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캠핑장을 매개체로 한 지역 밀키트, 농수산물 또한 특산물을 판매하는 수익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캠핑장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 추진 등 캠핑 관광 활성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캠핑이라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경상북도.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관계 인구라는 정의에서의 트렌드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주 인구를 대체해 캠핑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캠핑족들을 관계 인구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충성도를 조금 더 어떻게 높여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경북에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에서 캠핑 인구의 소비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끝으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간 꽁꽁 묶여있던 관광도시 부산이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각종 규제가 사라지며 관광객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며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문을 연 광안리 해수욕장.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송도해수욕장 등도 정비를 끝내고 피서객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100만 명. 부산시는 올해 3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호텔, 수영장 등 주요 시설을 새로 단장하며 서비스 수준을 높여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올해 객실과 수영장을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를 해주고 계시고 그런 덕분에 올여름에는 더 많은 고객들께서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50만 명, 21년도 1,830만 명보다 11.7%가량 늘었습니다. 1일 평균 관광객 수도 12.3%, 숙박 인구도 17.9%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57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와 해운대 해변 열차 등 부산의 유료 관광지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부산 관광 패스는 출시 5개월 만에 2만 5천 장이 팔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의 안전한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야간관광 관련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레저 활동을 하며 머무르는 외지인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서핑의 메카로 불리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파도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내 서핑 인구가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1년에 70에서 80만 명의 서퍼들이 송정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지인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 서핑의 매력을 굉장히 느껴가지고 그때 이후로 3년 후에 제가 부산에 내려오게 됐고, 내려와서 이제 직장을 제가 병행을 하면서 지금 출퇴근 전후로 제가 서핑을 취미로 지금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저 활동을 하며 머무르는 외지인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사람까지도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부산 인구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생활 인구에 맞춘 관광 전략이 부산의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에는 또 민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살기, 제주도처럼 한 달 살기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산시는 올해 목표 관광객을 국내 2,300만 명, 외국인은 1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부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부산 관광이 내 외국인은 물론 생활 인구까지 유입하면서 다시금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교육감과 학생이 만나 서울교육 2030 정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올 상반기 경기도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견인 역할을 해오던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계속해서 부진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중동과 EU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쿨존에서 보행자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호구역 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어떠한 안전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이후 부산시는 30억 원을 들여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가동 기준이 다르고 일부 지하도는 대책에서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